출석 체크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두 개. 어? 폰이 두 개네. 뭐? 핸드폰이 두 개네. 핸드폰 두 개는 기본 아니야? 뭐 오늘 그래도 핸드폰 내란 걸를 대비해서 두 개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출석 체크. 여기서 왔고, 그다음에 남준이, 그다음에 분들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준이가 왔고, 상면이, 그다음에 너 정현이니?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봐야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공부하는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어려운 문제 그 이상으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기출 기반으로 유형별로 좀 나눠놓고 한 거다 보니까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집이에요. 다만 이거에 이제 우리가 주말 수업에 있는 요 교재들 같은 경우 특정 유형들만 넣은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안 들어간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는 수업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겠죠. 자, 5월 한 달 동안은 시험을 안 볼 겁니다. 5월 달에 한 3번 정도, 6월 달 한 2주차 정도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아, 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험 봐보면 왜냐면 이런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 범위로 지금까지 학교 시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런 정도의 비율로 시험이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놓을 그 시험지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시험 볼 거고 그러하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5월달 동안은 뭐 한다는 얘기야? 수업만 3시간 한다는 거야. 평일에는 수업 4시간을 하겠지만 또 주말이라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주말에 수업 3시간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 수업은 무조건 1시간에 한 번씩 10분씩 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교시로 나눠서 중간에 10분, 10분 이렇게
주말에 와서 1시간에 한 10문제 정도씩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31번까지가 1차적 목표입니다. 거기에 또 교재 하나 가지고 자, 3차 방정식에서의 근각의 소화의 관계. 제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더하기 D는 0 요것도 가끔씩 써먹을 일이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fx다라고 넣는다면 저 fx는 ax-알파, x-베타, x-감마로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에서 k-알파, k-베타, k-감마의 값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얘는 a분의 1의 fk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 뭐 이런 식의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여기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학생들은 자꾸 다항식처럼 풀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풀어도 풀리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임을 이용하면 얘는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기하면 주어진 식을 fx라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거 참고해 주시면은 얘는 그냥 f2인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러한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줄이라도 줄여야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꾸 저는 그냥 기존의 방식이 편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하려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번과 2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모르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들은 대부분 3차식인 경우 3차 방정식인 경우 특히 한 95% 이상은 특정한 수를 혹은 특정한 문자를 대입하면 0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찾는 게 맞아. 조건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자, 특히 여기 b제곱하고 b제곱 보시면은 x에다 1 넣으면 0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걸 바탕으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것은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 뒤에 책. 중근을 갖는다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중근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이 x는 1이라는 근이 여기에도 근이 되는. 왜? 이거는 까먹기 쉬우니까 이걸 먼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짝수 판별식을 써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왜 들어가느냐?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저 조건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려면 A는 뿔마 B여야 되는데, 아하, 불가능하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색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7이다. 우리는 그건 요 첫 번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죠. 1-2a가 7이다. a는 마이너스 3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제곱은 5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6이니까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5 곱하기 36 더하기 12a 더하기 b제곱. 뿔마 루트 5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긴 해.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냥 5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5 곱하기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5 해서 25가 유진이는 늦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응? 형한테 카톡으로 얘기해. 네. 생각보다 많이 늦지가 않았네. 뭐 때문에 늦었디야? 저 자다가요. 2시인데. 아, 도대체 얼마나 잘한 거야? 근데 집에서 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아요? 표정 보니까 하나 보네. 몇 시까지 해봐야 5시까지? 3시? 새벽 3시? 새벽 3시에 그러면은 3시까지 게임하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한 5시쯤 잠들면 이제 한 12시, 1시.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한 1시 반쯤 일어나서 좀 씻고 먹었어? 네. 그래. 우리가 늦어도 먹긴 먹어야 돼, 그렇죠? 먹고 지금서 나타나는 거지. 아이고.
중간고사 시험 점수 보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될 것 같아? 아니요. 안 되겠지. 그럼 뭐 알아서 좀 바꾸려고 하겠지. 우리 예준이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셧다운제가 부활해야 되는 건가? 쉬었다. 학원 10시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 한 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게임을 10시까지밖에 못해. 아, 그래도 게임이 뭐라고. 여학생들 성적 올리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재밌는 게임이 출시되면 돼요. 자연스럽게 남학생들 성적이 떨어지죠. 남학생들이 되게 단순해요. 저는 유혹을 못 참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설마 여러분들 이걸 전개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안 틀립니다. 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는 0. 이걸 일단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고 기타 등등등 얘네들은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러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얘로 나눠보면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이거? 잠깐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나머지가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알파는 1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베타나 감마도 동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3 감마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3 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거 부호실수 하지 마시고요.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라 하면 얘가 fx로 놓게 되었을 때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f 1분의 f3이다.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 마이 3을 대입해주면 14 정답은 자, 이런 식으로 자꾸 풀려고 한번 해봅시다. 2, 3, 4, 5, 6번까지.
안 보여? 그 사이에 시력이 좀 좋아졌어? 여기는 지금
할 거면 이제 저기 왼쪽 건데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부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로도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F 제로야. 이분의 1을 붙여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또 얘도 6분의 1을 붙여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F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장 3번 하나만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그래 그건 그냥 근거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6분의 1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그냥 다항식의 성질이 아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라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7번까지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보면 개수 65-3, 1을 거꾸로 써요. 65-3, 1을 이렇게 거꾸로.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입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렇게 주면은 이 식은 얘를 gx라고 놨을 때 gx는 세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식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만 쓱 하고 대입을 해서 그럼 마이너스 3이겠네요. 답은 3.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손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7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보는 시각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마 x제곱으로 묶어서 나눠준 다음에 a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b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c는 0. 여기 양천구 있나? 양천구. 이게 이번에 그거 뭐야 도형 문제 거기에 딱 요런 꼴 나왔지? 기억 안 나? 아휴, 우리 학교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자, 요런 꼴로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그치, 얘가 한근이 알파면 알파분의 1도 근이 될 거야 까지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놓고 풀 테니까. 그래서 언제나 얘는 한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근은 알파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x 4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x 4제곱으로 나눠버려. 왜 그게 가능하냐? a가 0이 아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x가 0이 아니니까 x 4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면 얘는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다시 x 4제곱을 곱해주면 이 식과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한 근이 알파면 알파분의 1도 근이 되는 거고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선 이 4개의 구성과 이 4개의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단 기억이 참이고 니은은 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은 역수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중근이 되는 거야. 그 경우가 여기서 얘기하는 t가 마이너스 2인 경우죠. t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리을은 그냥 4차에서도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근의 곱은 a분의 a 해서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알파하고 베타가 꼭 역수관계라는 보장은 없어. 알파하고 감마가 역수관계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1? 아니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2다. 요거는 참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비슷한 맥락으로 비읍이 참이에요. 왜?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은 동일할 거 아니야. 이 4개의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 마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얘기가 짝이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따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따로 해야 는 0이라는 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시옷은 뭐예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얘를 만약에 fx다. 그럼 얘는 a분의 1의 f 그래서 a분의 1의 2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험도 끝난다 한 2, 3분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야. 남들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잘 보지. 왜 이렇게 큰가 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근이 2, 3, 2분의 네 근이 3분의 1 이거야.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2가 맞지. 그런데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2인 건 아닌 거잖아. 그 얘기야. 응. 응.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얘를 뒤집어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도 근이다라는 게 받아들여져요. 응? 5번 왜? 5번은 알파 세제곱이 8이잖아요. 그러면 G알파 같은 경우는 알파 4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인데 알파 세제곱이 8이니까 8알파 6알파 더하기 2가 되고 2알파 더하기 2.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2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감마 더하기 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8 F 여기 마이너스가 좀 바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fx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 꼴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해하기 귀찮아지면은 어쩔 수 없어. 맨날 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더하기 그거 가지고 이거 전개해 가지고 써야지. 그럼 이제 연산 실수가 많아지는 거지. 오케이? 예준이 시험 잘 봤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야, 우리는 대답은 항상 못 봤다라고 해야지. 항상 우리의 그 예상보단 낮잖아. 나는 100점 맞고 싶은데 안 그래? 100점이 아니면 항상 못 본 거 아니야? 응? 와 이렇게 말하니까 내 예전에 한창 하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죠. 수학이 100점인 사람과 100점이 아닌 사람과. 와
그럼 이러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지점에 잡아서 그렇게 해봐요. 알았지, 됐잖아.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교과는 이제 조금 달라져서 잘 모르겠지만 그 선택 과목에서 약간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시험들이 종종 있거든요. 가끔씩 있는데 특히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에는 엄청 쉽게 나오죠. A냐 A가 아니냐. 그래서 A 커트라인 66점.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기하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목동고 확통이 상대평가거든요. 9등급제 100점이 12명 나와가지고 와 이제 기말 좀 빡세지겠지. 책이 저기 맨 혜린이도 늦잠 잔 거지? 혜린이는 어젯밤에 한 1시쯤 잤을 것 같아. 어때? 4시에 잤어? 그때까지 뭐해? 어? 남학생들은 뭐 거의 100% 게임이고 학생들은 이제 좀 케바케긴 한데 한 10년쯤 됐나?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막내 동생이 많이 어려요. 한 15살 차이 나는데 에? 지금 30대 아니 40대시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죠.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하니까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요. 데스크탑이 거실에 있어. 그러니까 약간 내 눈치를 보면서 일찌감치 자려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컴퓨터가 켜져 있어. 요즘은 이제 생각하기 힘든 거지만 보니까 뭐 해놓은 거냐면 딱 폰이랑 연동시켜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 애니메이션이 그때 있어. 애니메이션 그때 애니메이션 역사를 지금 논하는 거야? 무슨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나라에 애니메이션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 90,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98년도인데 그때 당시 이제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론 그 이전에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뭔가 바람몰이를 한 애니메이션으로 대표적인 에반게리온 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만한 작품이죠.
에반게리온. 재미없어 보인다. 재미없어 보인다. 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야, 이건 한 획을 그은 작품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감탄을 했는데 그 유명하죠? 데프콘이 자기 그 작업실 뒤에 여기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큰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작가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떼어냈었죠.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기사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명의 캐릭터, 남자 1명, 여자 2명. 유명하죠. 이거부터 시작이었네. 그 당시에도 애니메이션이었었냐? 와. 누가 보면 좀만 더 하면 이제 TV가 있었냐? 어? 아이고 참. 에이가. 웬일로 일찍 자나 했다. 이불 가득 뒤집어 쓰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라는 이런 게 없으니까 밤에 딴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고 그냥 잘 것 같죠? 그래요. 그날 당시에는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기숙사 생활하는 게 많았어요. 상위권 애들은 꼭 학교에서 합숙을 시켜. 그러면 걔네들이 밤에 가만히 있겠어? 몰래 빠져나오죠.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약간 번화가로 이동해서 그때 당시 제일 많이 하던 게 이제 PC방도 많이 가고 볼링장 많이 간다고. 우리 학교는 학교 공간을 빠져나가봐야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 애들이 기숙사를 탈출해도 갈 데가 학교 건물이야. 학교 건물에 있는 전산실을 또 어떻게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어서 아유, 그건 머리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직 궁하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궁하면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 7번까지 됐죠? 그러면 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번 보시면은 fx, g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a하고 a-e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인정. 자, 그런데 b하고 eb는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뭐만 떠올리냐면은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서로 같은 게 뭐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만 떠올리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b가 0인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0인 경우에는 b하고 eb가 동일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0하고 a하고 a-2의 합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먼저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1, 2, 3, 4
A하고 B가 같은 경우, A하고 2B가 같은 경우, A-2랑 B가 같은 경우, A-2랑 2B가 같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라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세근의 합이 B를 살포시 지우고 A 더하기 A-2, 2B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런데 B가 A니까 B 자리에다가 A를 살포시 넣어주면 4A는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도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은 값이 나왔네. 자, 두 번째 경우 A는 2B인 경우에는 2B를 이렇게 가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근의 합이라는 게 A 더하기 A-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B가 2분의 A니까 B에다가 2분의 A를 넣어주면 2분의 5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1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그러면서 객관식에 10분의 블라블라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남은 3번과 4번 경우를 해보면 A-2랑 B가 같은 경우, A-2랑 B가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B를 이렇게 지워주면은 요거랑 동일한 A-2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을 텐데 요 B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A-2를 대입해 주니까 4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4분의 1, B는 4분의 1이 아닌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게 4분의 3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다시 등장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A 더하기 A-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에다가 B 자리에 2분의 A-1을 넣어주면 2분의 5A는 0이 돼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구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건 언제나 얘기하지만 귀찮은 문제죠. 맨 처음에 따진 것까지 따지면 총 5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야기 드린 대로 10분씩 2번 쉴 거야. 10분만 쉬었다 하자.